안녕하십니까. 노정근의 속속경제 노정근입니다. 이 배경화면에 나오는 이 스위스의 생모리츠는 언제 봐도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보니까 그 암호화폐 가격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동안에 좀 하락, 며칠간 하락했다가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암호화폐의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의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가상화폐 대책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열흘새 25%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너무 올렸다 하는 것 때문에 조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그다음에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거래소를 다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그런 강경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재무부가 돈 세탁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세 번째로 이제 파생 상품이 지금 예컨대 그 인버스 ETF 상장지수 펀드가 비트코인 인버스 ETF가 거래가 되면서 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상품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어, 재촉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한 끝에 지금 벌써 지난 24시간 동안 7.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좀 하락을 하다가 지난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7.9% 올랐고요. 이더리움은 지난 일주일 동안도 11% 올랐지만은 어제도 지난 24시간 기준으로 봐도 9%가 지금 오르고 있고 바이낸스 코인도 지금 7%가 오르고 리플도 17%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도지 코인이 상당히 좀 너무 올랐다가 좀 하락하다가 지난 24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1.8%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업비트 마켓 인덱스가 오늘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인덱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24시간 기준을 보면 비트코인은 5.7%, 이더리움은 4.1%, 리플도 6.3%, 에이다가 9.0%, 도지코인도 6.1%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중요한 비트코인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에서 6,300만 원대, 지금 이 시간에 저녁, 10시군요. 저녁 10시에 6,30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8,200만 원 정도에 갔었지만 이것이 하락을 해오다가 지금 이제 거의 한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6,300만 원까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또 그 외에 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200만 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290만 원대까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한 500원대까지 갔다가 2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33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이 기관 투자가들의 진입이라든지 혹은 분산금융, 디파이 열풍이 불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non-fungible 토큰이라고 그래서 NFT 토큰도까지 어, 디지털 증명 예술품을 거래하는 그런 코인도 등장을 하고요. 하면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지금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과거 같은 급락은 없고 지금 이제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한 경계 매물과
미국과 한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규제를 강화한다. 자금 세탁을 더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반토막이 났던 도지코인도 이틀 만에 70%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 투자자의 80%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알트코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나머지 한 30%는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체로 중요한 코인들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발행한 2009년도에 발행한 거죠.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찰스 호스킨슨과 같이 2014년에 발행했고 리플은 이제 이더리움 주로 스마트 계약용이고요. 비트코인은 주로 지불을 결제하는 지불형 토큰입니다. 지불형 가상화폐죠. 이더리움은 주로 스마트 결제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토큰입니다. 그다음에 리플은 이제 크리스 라슨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이것이 리플 랩스가 운영하는데 이거는 글로벌 글로벌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이고 도지 코인은 2013년에 개발된 건데 그렇게 큰 뭐 대단한 목적보다는 그냥 1분에 10,000개 정도씩 발행해서 많이 발행해가지고 아주 싼 값에 친구들에게 팁 같은 걸 서로 SNS를 통해서 주고받던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카르다노가 발행하는 에이다 코인은 이제 2015년에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두 사람이죠. 비탈릭 부테린, 러시아 태생의 캐나다인이죠. 하긴 머리가 맹숙한 비탈릭 부테린과 그다음에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을 개발했는데 2015년에 그 중에 한 명인 찰스 호스킨슨이 카르다노의 카르다노라는 게 이제 플랫폼 이름이고요. 에이다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왑이라는 코인이 2018년에 나왔죠. 이거 이제 디파이 열풍이 불면서 디파이에 최적화된 디파이 계약에 최적화된 그런 코인들이고요. 라이트 코인도 이제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의 계량을 좀 더 보완해서 지불에 좀 더 최적화된 그런 코인도 2011년에 찰리 리나 이런 사람들이 구글이나 코인베이스에서 근무하던 찰리 리가 이제 발행한 코인입니다. 지금 뭐 이런 코인들이 주요 이제 코인들입니다. 주요 코인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많은 코인들이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10시에 보니까 코인마켓캡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에도 9,444개나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인들이라는 게 각종 목적에 부합되게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일반적인 지불형 코인인 비트코인이 그 절반의 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며칠 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고 또 비트코인 ETF가 캐나다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시카고에서는 또 비트코인 선물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각국에서 이미 제도권에 속속 진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뭐 이제는 그야말로 다른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 화폐 영역에서도 과거에 이제 아주에는 처음에는 뭐 상품 화폐였죠. 그러다가 이제 금은 상품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금은 등을 이제 금속 화폐 시대로 넘어왔다가 그다음 중앙은행이 법에 의해서 이제 신뢰를 보장하는 법정 화폐로 나왔다가 이제는 그런 아날로그식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2월에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공식적으로 상용화되면은 이 파장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민간이 발행하는 민간 디지털 화폐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공용이 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이 통용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은 그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또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하면서 거래소조차도 가상화폐의 거래소라고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통신 판매업자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간주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코인 거래소가 몇 개나 되는지 제대로 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보이면서 보일 때는 정부 대책은 그냥 거래소를 폐지한다 이런 엄포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천만 원이 늘뛰는 코인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방치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치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그야말로 코인을 거래할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거래소들이 돈을 한탕 벌기 위해서 벌고 그야말로 먹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래소 또 그에도 상장해서 또 한탕해서 먹튀하려는 그런 코인 발행자들까지 가세되면서 지금 혼탁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2008년 전에까지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2008년도에 일본은 자금결제 부유라는 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신고를 받는 것처럼 일본도 그와 같은 허가제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한 20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로 정비가 되면서 일본 시장에 많이 이제 제도권에 진입되면서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미국이나 일본은 가상화폐를 발행할 때부터 들여다봅니다.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데서는 보통 가상화폐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불형 화폐와 그다음에 유틸리티형 화폐와 증권형 화폐를 보는데 증권형 화폐 같은 경우에는 엄격히 증권형이기 때문에 증권형으로 발행되는 화폐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증권거래를 발행하는 규정에 맞게 발행하는 심사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미 제도권에 이제 폐지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불형이나 유틸리티의 경우에도 보통 금융당국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어떤 행위인지를 이제 평가하고 거래소에 상장할 때도 적절한 상장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커다란 시장에 혼란이 없고 금융 시장도 안정되고 투자자도 보호가 되죠. 지금 어느 화폐가 어느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하는 속에서 투자를 그냥 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그야말로 가격 오르는 것만 보고 오를 것이라는 걸 루머만 듣고 투자는 하는 상황이라도 과언일 정도로 한국 상황인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실체를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규를 내는 게 좋습니다. 여당도 준에 가상화폐 특위를 설치한다, 그 설치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그것이 또 사실이 아니다 그런 또 반론도 나오고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정부 여당 자체가 지금 가상화폐 상장 기준 거래소가 상장 기준도 없이 그 거래소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허위 공시를 갈 규정도 없다. 결과적으로 이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허위 공시를 해서 투자자가 피해가 속출이 되는 경우에도 그걸 가릴 마땅한 규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해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빨리 실체를 인정을 하고 하루빨리 한 상태에서 투자자를 공시 규정을 강화하고 또 공시를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를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급등할 때는 근데 상하한선을 정한다든지 주식에서 사이드카를 발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거를 발동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널뛰고 있는 것입니다. 널뛰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건 얘기 안 하고 본래 이렇게 광풍을 부리는 광란을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판이 되어가는 거죠. 투기판이 되다 보니까 온갖 작전 세력이 들어오면서 시세도 조정하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연도 암호화폐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거래 숫자를 보면은 바이낸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357개, 후오비가 324개, 비썸이 171개, 코인원이 168개,
업비트가 166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와 후오비는 중국계 거래소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계 빗썸이나 업비트 정도가 세계적인 거래소 넘버 원, 투 거래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워낙 규제만 하고 이것을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걸 도입하지를 않으면서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중국 거래소에 밀리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자도 가상화폐 보유는 신고를 안 해도 그만이다 해서 공직자 재산 신고 사각지대에 있다 그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2030이 거의 지금 현재 신규 가입자의 60%가 2030이고요. 40도 20%나 되기 때문에 2030, 40을 합하면 80%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0 남자들이 거의 75%가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서 대선에도 이대로 가면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리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여당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과세를 유예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또 당내 특위를 설치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응책이 대응기구 설치는 추후 발표하겠다는 얘기 사실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당내 과세 유예 주장도 나왔지만 지도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정부 여당은 굉장히 오락가락 선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보면은 정부 여당의 이런 그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가 몇 년 전에 그 BXA 토큰을 상장한다 해놓고 3년 전에 상장한다 해놓고 거래를 했는데 했는데 실제 상장이 안 됐던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사기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상장에 대해서 상장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장에 대해서 감독하는 감독 당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중부처가 없는 그런 사태가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실체를 인정하고 공식 규정을 정하고 또 뭐 시장 안전 조치를 도입하고 하면서 투자자도 보호하고 시장 안전 조치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뭐 혼란스럽고 실체도 없는 것이 오히려 그 투자자 피해만 유발시킨다 해서 더 억누르기만 시작하면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는 그 촉진 매체 화폐가 바로 디지털 화폐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면에서는 이 금융산업은 완전히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부 여당이나 당국이 지금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